유치원 재롱잔치 날 군복을 입고 귀엽게 춤을 추던 꼬마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들은 어디서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는지, 언제 저렇게 커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지 그저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 행복에 감사했을 것이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28 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일명 윤일병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윤일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윤일병은 2013년 3월 전남과학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2학기를 마치고 휴학했고요. 같은 해 12월에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28사단 의무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일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부터 그는 심각한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을 주동한 이찬희 병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병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병장은 2월에 자대 배치를 받은 윤일병에게 3월경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대답이 느리다, 발음이 어눌하다 라는 이유로 매일 수시로 때리면서 인격 모독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은 단독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장 이외에 4명의 병사들, 하병장, 이상병, 김상병, 지상병 등이 더 있었고요. 그들 말고 심지어 군 간부인 유하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병장은 그들 사이에서 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들이 함께 저질렀던 몇 가지 가혹행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폭행으로 인해 허벅지가 아파서 전투화를 일어서서 닦자 윤일병을 넘어뜨리고 그것이 웃기다면서 허벅지를 계속 찌름. 두 번째, 휴가 출발 전 새벽에 다리를 폭행. 세 번째, 폭행으로 인해 부어있는 무릎을 계속 찌름. 네 번째,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며 욕설. 다섯 번째, 고의로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가슴과 허벅지 폭행. 여섯 번째,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 일곱 번째, 밤을 새워 경례, 도수체조, 기마자세 등을 강요. 여덟 번째,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며 치약을 한 통 다 짜서 먹임. 아홉 번째, 대대 연병장에서 44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체교육 당시 다리가 아파서 들 것을 늦게 들고 오자 얼차려를 시키고 미니 확성기로 머리를 강하게 폭행. 열 번째, 정신 차리라며 방탄 헬멧을 씌우고 스탠드로 머리 폭행. 11번째, 이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이야기에 느낀 점을 감명 깊었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미친 듯이 폭행. 12번째, 그 이외에도 성희롱을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이것이 거의 매일매일 매시간 자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입에 담기도 더러운 행동들을 일삼았어요.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왜 윤일병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들 중에는 간부인 유경수 하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관리하기는커녕 방조하면서 폭행에 동참했고요. 주범인 이 병장이 휴가를 갔을 때는 직접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2살이 많던 이 병장에게 형님이라는 존칭까지 썼다고 하니 군대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군 간부로서의 품위까지 스스로 저버린 놈이죠. 간부가 병장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범행을 독려하는데 윤일병이 감히 신고할 생각이나 의지조차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약 2개월 거의 매일매일 폭행을 당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 동아리의 리더, 과대표, 상당히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윤일병이.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시로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면서 구타당하고 멸시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건은 4월 6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7시 30분부터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윤일병을 폭행했어요. 20분,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폭행을 합니다.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어쩌면 그들은 가학적인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닥에 가래침을 2번 뱉어서 핥아먹으라고 시켰고요. 얼굴과 허벅지에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심지어는 성기에도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시켰습니다. 오전 내내 폭행을 당했던 윤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하기까지 합니다. 주사를 맞은 뒤 오후 4시경 냉동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있었는데요. 조금 쩝쩝거려서 제가 보기엔 쩝쩝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으면서 소리가 난 거고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가 난 거고 그냥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턱과 뺨을 폭행해요. 그로 인해서 입안의 음식물이 바닥에 다 떨어지자 핥아먹으라고 시킵니다. 윤일병은 복종했겠죠. 곧이어 그들은 윤일병의 머리를 폭행했고요.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복부를 폭행합니다. 음식을 먹느라고 대답을 제대로 안 했다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시켰고요. 결국에 윤일병은 정신이 슬슬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하다며 또다시 배를 폭행하기 시작했고요. 한 명은 이 병장의 지시로 망을 봅니다. 극심한 폭행에 결국 윤일병이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꾀병이라면서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을 폭행했습니다. 결국 오후 4시 40분 윤일병의 심장이 멈춥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들은 2분 뒤에 지휘통제실에 사건을 보고했고요. 윤일병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때요, 이 병장이 앰뷸런스 운전을 했대요. 그리고 가해자 중에 한 명은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당직 사령에게 윤일병이 냉동음식 취식 후에 TV 시청을 하면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가누지 못하면서 힘없이 저 오줌 쌌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가보니 실제 오줌을 싸며 호흡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보고를 해요. 그리고 헌병대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 병장의 주도하에 그들은 이미 병원 주차장에서 다 입을 서로 맞춰요.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게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져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난 4월 7일 오후 4시 20분. 딱 하루가 지났죠. 윤일병은 결국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합니다. 이 병장과 무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했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함구령을 내렸고요. 혹시 모르게 이야기가 새어나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의 치밀한 모략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김재량 상병입니다. 윤일병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뜻밖의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듣게 돼요. 윤일병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고 가해자 중 한 명인 지상병과는 서로 아는 사이였대요. 가해자 중 한 명이랑 이 상병이랑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김재량 상병이랑.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사건의 내막을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합니다. 만약에 이 김재량 상병이 아니었다면 단순 사건으로 묻힐 뻔했어요.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면에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서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어요. 결국 그들은 헌병대 조사실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2014년 10월 24일 2014년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이찬희 병장, 아까 말했던 이 병장이요. 이 병장에게 사형, 하선우 병장, 지정현 상병, 이상문 상병에게는 무기징역,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경수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어요. 하지만 2014년 10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군 법원은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고요. 하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상병과 지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고요. 유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이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어요.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상해치상죄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 거 그 컨텐츠 중에 7곡 아동학대 사건 있죠. 그것도 상해치상죄였잖아요. 상해치사죄. 이로 인해 유족들은 물론 네티즌이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얘네들이에요. 결국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고요. 2015년 4월 9일 이 병장을 비롯한 4명의 피고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었고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형량이 과하다고 평가해서 줄이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병장은 징역 35년이 됐어요. 아까 45년이었죠. 그리고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됐고요. 하병장, 지상병, 이상병에게는 각각 12년, 유하사는 징역 10년, 이일병에게는 아까 징역 6개월인가 3개월이었는데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나머지 병들은요, 이찬희 병장의 강요에 의해서 가담한 점과 유가족이 탄원서를 냈다는 점을 참작하여 좀 더 선처를 하기로 한 거죠. 유가족이 탄원서를 냈대요. 유가족이 왜 탄원서를 냈냐면,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권력이 작용을 하면 걔네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유가족이 선처를 했대요. 선처를 요구했대요. 그래서 탄원서를 냈대요. 그래서 그거를 참작해서 선처해주기로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부 고발자의 낙인이 찍히게 됐던 김재량 상병은요, 남은 군 복무기간 동안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되게 힘든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도 못했고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먼저 떠난 윤일병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힘들어하던 김재량 상병에게 간부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안 해도 될 것을 왜 해서 고생이냐. 그렇게 가만히 있지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체포 후에 군 교도소에 들어간 이 병장은요, 또 한 번 사건을 일으켜요. 거기 있는 수감자들한테 똑같은 가혹행위를 한 거예요. 그 행동은요, 윤일병에게 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옷을 벗겨서 몸에 소변을 보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어요. 사망 후 윤일병의 부검 결과가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요. 뇌에서는 가로 5cm, 세로 2cm의 멍과 부종이 발견됐고요. 심지어 심장에서도 멍이 발견됐습니다. 위 밑에 몸속 깊숙이 자리한 비장까지 모두 파열됐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수준의 큰 충격이 있을 때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많이 맞은 거예요. 윤일병은 군대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지 못하게 했고요. 자기 눈에 띄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가족이 면회를 오면 혹시 다리를 절고 있는 윤일병의 모습 때문에 자신들의 폭행 사실이 드러날까봐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까지 막았다고 합니다. 또한 봉급이 들어오는 나라사랑 카드까지 빼앗았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3일 전에요. 이 윤일병이 애원을 했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한 집안의 빛이고요. 누군가에겐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그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윤일병은요, 2014년 5월 16일 국립서울현충원 충원당에 안치되었습니다.